네, 일단은 가장 반가운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고 굵게 빠질 거고요. 강연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도시 얘기를 할 건데 이 도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이해를 돕기 쉽게 서울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 강연이 3부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1부, 2부, 3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하나의 드라마로서 1회차, 2회차, 3회차로 생각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쉽고 재밌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화는 도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을 청중 여러분, 자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또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 옆자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회학자들은 17,500만 명 맞죠? 500명 맞죠? 네,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알고 지내고 약 1,000만 명 정도를 마주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1,000만 명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징그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테두리는 점이 1개가 있든 2개가 있든 혹은 1,000만 개가 있든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두리는 과연 무엇이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화는 도시구조가 팀이기 때문에 도시를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는 주거, 두 번째는 업무, 그리고 세 번째는 여가지역, 상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해서 먼저 예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주거지역은 쉽게 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넓은 평야가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생기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학교가 생기고 유치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들이 위한 마트들이 생기면서 그 단지 내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가 만들어지죠. 반면 그 업무지역에서는 일을 하고 회사원들이 나가서 점심을 먹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회사로 돌아가고 끝나고는 저녁 먹으면서 회식 같은 가벼운 술을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벼운 식당, 카페, 그리고 술집이 위치하게 됩니다. 아까는 아이들, 지금은 회사원이었죠.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상업지역은 중간중간에 길목이 있습니다. 내가 일터, 직장, 혹은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는 길에서 살짝만 가면 갈 수 있는 곳, 혹은 주말에 잠깐 시간 내면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서 영화관이나 먹자골목과 같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도시가 생길 때에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거지역은 평야, 그 다음에 업무지역은 교통, 그리고 마지막은 길목이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알고 보니 이 도시는 우리들 사용자들에게 맞추어서 바뀌어나가고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연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왔네요. 바꿔온 존재가 보이지 않는 연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연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애덤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연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왜냐하면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시로 들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재밌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화가 시작됩니다. 2화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있다 했죠. 네, 이 붉은 실, 홍연, 안예은의 노래인데요. 오늘은 이 사람과 사람이 있는 이 붉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문과니까 수학 얘기는 생략하고 이 함수, 최대 최소 주기를 가진 이 함수가 저는 이 선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좋은 일만 연속으로 이루어질 때 혹은 머피의 법칙처럼 나쁜 일만 연속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젠가 나쁜 일이 올 것을 알고 있고 혹은 나쁜 일이 올 때는 언제나 좋은 일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연필, 그래서 사인 함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설명을 하나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1, 2화에서 떡밥을 풀었으니 이제 3화에서 그 떡밥을 거느리고 드라마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 오늘 그 앞서 드린 그 팜플렛을 보시면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이 도시에서 괜찮게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는 삶을
제 주제로 설정을 했는데요. 도시에서 살면서 상처를 받기, 아니 도시가 아니라 무인도를 가든 그냥 시골을 가든 어디서나 상처를 받는 삶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필이 이 상처가 만든 우리들의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연을 빼들고 온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연필은 이 테두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을 만들었고요, 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붉은 실 인연을 만들었고요, 그 인연들과 선들을 꼬아서 복잡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굴리면서까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혹은 억압받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기숙사와 저희 오케스트라실인데요, 학교, 야자, 학원, 집 반복되는 이 따분한 일상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상처들 다 보이지 않는 연필이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딱 바꿔야 합니다. 사실 이 보이지 않는 연필과 지우개는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1화 도시구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도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니 우리들의 삶에 맞춰가면서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우리가 했고 끝도 우리가 맺은 겁니다. 즉, 이 연필과 지우개가 다 우리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삶을 그려나가고 지워나가고 고쳐나간다면 어쩌면 이 도시에서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서 살아남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연을 이것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조금이라도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하고 재밌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것이었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진 연필과 지우개로 여러분의 삶들을 그려 나간다면 도시에서 괜찮게 살아남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제고등학교 함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